김현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HTS를 통해서 제가 산 주식들의 주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 같은 투자의 대가들은 이러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일부 백명수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처럼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게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뒷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2포인트 상승한 17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급반등하면서 장중에는 173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인텔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국내 증시에 상승 탄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9포인트 오른 1720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전 중 1732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가 됐지만 1720선은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 미국 다우 지수가 11,000선 돌파한 이후에 안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와 함께 동반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508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51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508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 쪽에서는 이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2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던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수급 상황도 호전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 쪽에서도 5천 계약 이상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투신과 보험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424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800억 원 이상의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2억 원, 외국인이 83억 원 각각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63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이 가장 크게 치고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 휴가로 단연 IT가 속해 있는 전기전자업종이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이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금융업종 역시 2%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업종도 강하고요. 운수장비업종, 자동차를 중심으로 오늘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보 업종보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더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보험과 증권도 오르고 있고요. 음식료, 섬유, 의복 등 내수주 관련주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와 통신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건설업종은 1% 정도 오늘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철강, 금속 업종도 약한 모습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황 흐름을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한 오늘 장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희용 연구원님, 오늘은 특히 IT주가 강세네요. 네, 오늘 인텔 실적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좋은 전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한국 IT 실적 역시 기대 이상으로 좋게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환율 때문에 IT주들이 잠깐 약세를 보여왔었는데 이번 실적으로 잠깐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율 약세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100원대는 지금 지지선으로 보이지만 다시 반등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 상장한 그 IT 회사들의 실적이 어쩌면 1분기가 고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좀 지수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텔 휴가가 원달러 환율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환율이 1,123원의 장을 마쳤었는데 오늘 다시 급락을 하고 있죠. 현재 환율은 어제보다 8원 60전 하락한 1,11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는 원화 강세 수혜주를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대표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는 CJ제일제당하고 하나투어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CJ제일제당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서도 보이고 있는데 요즘은 약간 예외적으로 지수가 오르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강한 매수가 지금 들어오면서 23만 8,500원 신고가를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원당을 전부 달러로 100%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질수록 오르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여행주인 하나투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54,000원대를 지금 약간 밀려서 53,200원까지 오늘은 조금 떨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수록 외국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금융위기 때는 1,500원대까지 올랐을 때는 또 여행주들이 상당히 안 좋은 실적과 지금 주가를 보여왔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낮은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 특히 여름에 성수기가 될 때 상당히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걸로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용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언제든지 샵 558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들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4426님께서 닉네임은 신선이라는 분이신데요. 일신바이오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5,160원에 2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주식 왕초보라서 잘 모르겠다고 이 종목을 잘 진단 부탁한다고 주셨습니다. 올 들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왕초보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종목을 상당히 겁없이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매수가가 5,150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비중 자체는 적당하신 것 같고 매수가도 일단은 지금 약간 소폭이나마 이익을 보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대응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 초저온 냉동고 또는 제약용 동결 냉조기를 만드는 회사고 병원에 가면 이제 혈액은행 안에 혈액을 보관하는 그런 냉장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만드는 의약품 관련 기계 장비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꽤 작은 회사이고 보통 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데 작년 매출액이 131억, 영업이익 31억, 당기순이익 27억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작지만 알찬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가는 이미 성장하는 실적을 좀 다소 반영을 한 상태이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이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급등한 경향이 있지만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을 꾹 감고 6,000원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배 뛴 종목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6,000원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동국산업을 5,7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닉네임 영화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초에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현재 좀 손실이 나신 상황인데요. 네, 좀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동국산업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냉연 특수광 강판을 만드는 코스닥의 이제 중견 철강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 되네요. 이 정도 규모면 보통 연간 순이익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보통 철강주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작년에 200억 이상의 그 영업이 손실이 났습니다. 역시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즘 기관 외국인들에게 모두 소외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잊혀진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국산업 자체는 단기적으로 지금 실적이 별로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자회사가 동국 S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윈드타워 전문 제조업체로 풍력발전의 또한 대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풍력이 좋지가 않지만 다시 한번 재생에너지가 또한 대체에너지가 각광을 받을 때 동국 SNC가 오르면서 지분표 평가이익도 받고 그 모회사인 동국산업도 다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뭐 엄청 크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50%는. 5,000원 위에서는 비중을 한 30% 정도로 줄이시고 그 비중은 좀 장기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20%는 다른 종목을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5,000원 위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비중을 30% 정도로 줄이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223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KT뮤직을 2,500원에 4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고민 많으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매입 단가 자체보다는 비중이 너무 많으신 게 좀 걱정입니다. 예.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제 KT그룹의 음악 전문 기업으로 음악 포털 도시락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KT로부터 도시락 양수에 따라서 그 일회성 용역비 반영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적자가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년 이상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 가치 자체를 좀 측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상승 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흘러내리는 그림인데 여러모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단기적으로 좀 오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과감한 손절매를 좀 단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이라도 좀 파셔서 다른 기회를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수급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네요. 손절매로 대응을 해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은 좀 속상하시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을 해보시는 것이 그래도 이제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3083님께서 파워로직스를 갖고 계신데요. 11,7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오르기는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네. 작년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은 30%라고 하셨는데 일단 올해 들어서는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이 약간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2차전지 관련 테마로 작년에 거의 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작년에 좀 오르거나 내리는 와중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용 보호 회로를 제작하는 회사로 시가총액이 약 1,600억 정도로 그렇게 작은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83억 손실, 순이익이 200억 손실로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역시 2007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 성장이 좀 좋지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기술력 자체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소형 2차전지 보호 모듈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 가치에 비해서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아직도 좀 고평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2차전지 관련 테마가 계속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크게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손절매를 권유를 하고 싶고요. 일부라도 다행히 오늘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인데 손절매를 절반 정도는 하셔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닉네임 백열등님께서 삼성 SDI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14만 1,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려고 매수를 했는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익권에 있으신데요. 네, 중장기적이라면 좀 오래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소폭이나마 일단 수익이 나신 상황인데요. 예. 사실 삼성 SDI가 오늘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발표된 그 인텔의 수혜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삼성의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으로 뭐 실적은 항상 꾸준하고 무난한 게 대형주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3D TV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같은 영향으로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아이패드랑 스마트폰이 요즘 인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고용량 전지를 판매하고 있어서 1분기, 2분기 실적도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요즘 들어서 좀 기간 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펀드 환매에 대응하는 물량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소폭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한 목표가를 18만 원 정도로 전고점이 17만 9천 원인데 그 정도 가격대로 한번 보시고 그 가격이 되시면 한번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장기 목표가 삼성 SDI 18만 원 정도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길게 들고 가 보신다면 꼭 고수익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또 됩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KP케미칼을 매수하셨다고 했는데요. 9,850원에 35%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꽤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 들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시가총액에 비해서 좀 거래량이 부진한 종목이네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 200 종목이고 롯데 계열의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롯데 계열의 석유화학 기업이 KP케미칼 말고 또 호남석유화학이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서로 합병을 추진을 했는데 무산이 되고 또 롯데에서 요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합병 쪽으로 다시 뛰어들어서 단기간에 인수합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던 것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수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고 내재 가치도 우량하고 좋은 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손실을 봤다고 해도 꾹 참고 버티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고요. 손절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는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 참고 가시면 꼭 수익을 내고 파실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정도 주셨습니다. KP케미칼 가지신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조선주 대장주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이제 조선주 말이 참 많습니다.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 주가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쉽게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요즘 들어서 조선주가 상당히 좋은 반등세를 보였는데 삼성중공업만 유독 좀 소외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보시면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기관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중공업만 좀 소외된 모습인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계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들어온 종목의 매수가와 비중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5,000원에 3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어제까지는 손실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소폭 반등이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선회사들이 신규 수주 발주만 가지고는 수익성의 한계가 있고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그 해양 플랜트 쪽으로 너도 나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독보적인 수익성 자체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요즘 들어서 주가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LNG선이나 좀 크루즈선으로 다시 신규 시장을 진출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이 시장 진출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주가 향방이 좀 움직여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주 자체의 포트는 올해 자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 없이 계속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고점이었던 한 27,5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손절 없이 들고 가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목표가 27,500원 정도 주셨으니까요. 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1720선 위쪽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3포인트 상승한 172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4포인트 상승한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08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510선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실업률이 4% 초반대로 떨어지고 취업자가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난이 다소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337만 7천 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26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7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3월 실업률은 4.1%로 2월보다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100만 5천 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 아직은 고용시장의 불안한 모습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달 취업자 수가 작년 4월보다 30만 명 늘어나고 실업률은 3%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문의 장기 대출을 유도하고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은 오늘 한 조찬 세미나에서 금융위기로 가계부문의 부채 축소를 겪은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 가계부문의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 대출과 고정금리 확대를 추진키로 한 겁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총액이 국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9%로 OECD 평균인 7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등지에 중대형 민영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5월 하순부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6월 이후 분양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민영주택 용지는 총 21개 필지로 13,600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에 각각 1개 필지를 우선 공급해 중대형 아파트 1,400가구를 연말이나 내년 초 분양할 예정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보상이 시작되지 않은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 지역은 보상 추이를 봐가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갈치나 고등어 등 생선 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이 이들 생선을 식탁에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일부 생선값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어획량이 급감한 고등어는 대형 판매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달 들어 갈치 가격은 한 마리에 5,5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 급증했으며 고등어도 한 마리에 2,480원으로 40% 올랐습니다. 봄철 별미인 주꾸미도 100g에 2,580원으로 45%나 올랐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어족 자원이 줄어든 데다 어선 조업량도 줄어 주요 수산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당분간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도 샵 5588번으로 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3200님, 0206님, 3313님께 하이리즈인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